네, 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치과 의사들끼리, 궁합외과 의사들이나 뭐 교정과 의사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그럼 도대체 수술을 언제 해야 되느냐? 턱교정 수술, 양악수술 같은 수술을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서 수술을 할까,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을 할까를 결정하느냐, 이런 주제로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인디케이션, 그렇죠. 적응증이라고 하는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한다.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인 거죠. 원장님은 어떠세요? 일단 뭐 기능적으로는 교정으로 일이 못 맞춘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겠죠. 또 미용적으로는 환자가 변화를 원하고 일정량 이상의 수술량이 나올 때가 이제 저는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현상을 보면 수술을 결정하고 안 하고는 환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황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교정으로 일을 못 맞출 때, 이때는 수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맞아요. 가끔 교정과 선생님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 와, 저거를 교정으로 맞추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웬만하면 다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듣고 들었던 생각이, 아, 수술을 결정하는 건 의사들이 아니다. 환자다. 저 수술하기 싫어요. 그러면 교정만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교정과 선생님이 교정으로 치아를 맞출 수는 있지만, 환자가 만약에 얼굴의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거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한 10년 전까지는 양악 수술과 이제 수술 교정, 동반된 교정 또는 일반 교정들이 각자의 영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정립돼 있다 보니까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술로 해야 되고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정을 해야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수술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명확했었던 것 같아요. 의사들이 봤을 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막 명확해졌는데, 이게 또 최근에 한 10년, 20년 동안 양악수술도 발달하고 교정도 발달하면서 각자의 영역들이 커지게 되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생기냐면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수술을 결정하는 게 환자의 의지, 환자의 생각, 환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근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데 우리가 말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수술을 권할 만한데 환자는 안 하는 요 정도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 정도 주걱턱이 왔다. 그럼 황 원장님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있어요.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너만 괜찮으면 살아라 이런 얘기는 이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만 괜찮으면 살 것 같았으면 수술병원에 안 왔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환자가 물어보려고, 저 진짜 알고 싶어서. 양악수술 케이스인가요? 라고 왔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 원하면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치아도 보면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송곳니 관계나 그런 거를 보면 이 정도는 사실은 꼭 수술해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교정 선생님들 하는 실력으로는 충분히 만약에 기능적인- 치아만이 문제라 그러면 그렇죠. 수술하지 않더라도 거의 90점 이상의 굉장히 맞는 교합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환자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이 황 원장님한테 왔어요. 딱 보면 약간 비대칭이 좀 있잖아요. 이 환자는 확실히 비대칭이 있어 보이고 쪽으로 약간 간 게 있긴 한데, 그렇죠. 환자의 오른쪽을 조금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확실히 이제 저희도 3D에 익숙하니까 3D로 봤을 때는 뼈상에서는 조금 더 비대칭이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비대칭이 있긴 한데 어때, 좀 애매하시죠? 네, 저 특히나 이제 비대칭 환자에서는 어떤 것들 많이 보냐면 전체 얼굴의 패턴과 비대칭의 패턴이 일치하냐 아니냐를 많이 보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 오른쪽은 약간 좁고 긴 얼굴형의 패턴인데 비해서 왼쪽은 약간 가로로 넓으면서 가로형의 패턴인데, 또 전체적인 비대칭이 환자의 우측으로 가면서 얼굴에서의 비대칭의 양상과 턱의 비대칭이 일치하니까 또 의외로 또 실제로 얼굴을 봤을 때 이런 경우는 또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애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하죠. 애매한데 이런 경우면 황 원장님은 수술을 권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일단 환자한테? 제가 권하지는 않고요. 환자가 너무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 할 수 있지만, 환자가 뭐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면 수술할 양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교정도 우리나라 네네네. 교정과 선생님들 실력이면 뭐 이 정도는 다른 나라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 하면 정말 가능합니다. 근데 애매하죠. 이제 두 케이스 모두 환자의 선택이 좀 중요한. 환자가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 하면은 할 수 있고. 충분히 고칠 수 있지만 필요한 거 아닌가 정도를 물어보러 왔다 그러면 일단은 교정과랑 먼저 한번 상의를 해보라고 그렇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재밌는 점이 제가 나눠서 보여드린 어. 그 운행 환자가